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초각도시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갑자기 너 보고 살인범이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진짜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억울했던 적 처음이에요. 초각도시 1화 보다가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니까요. 야, 그거 폰 줍지 말라니까. 치창욱 이 연기 진짜 어떻게 한 거야? 몸은 두드려 맞고 마음은 부서지고 인생은 조각났는데 연기까지 이렇게 미쳤다고? 디즈니 플러스의 공무원 치창욱이 또 한 번 인생 연기를 찍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초각도시 11월 5일에 첫 공개 총 12부작, 지금 4화까지 공개되었고 이후엔 매주 수요일 2편씩 공개됩니다. 치창욱, 도경수, 이광수 이 세 조합만으로도 화제였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 연기력이 장난 아닙니다. 작가는 모범택시의 오상호. 사이다 복수극 장르의 장인답게 이번에도 촘촘하게 짜놨어요. 영화 조작된 도시의 세계관을 확장한 드라마로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살인범으로 몰리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조각가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공개된 4화까지는 복수의 서막 구간인 듯합니다. 배달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청년 박태중. 동생의 학비를 벌며 작은 화원을 꿈꾸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길에서 주운 휴대폰 하나가 인생을 통째로 부숩니다. 폰을 터널 안에 두고 가면 살해금 30만 원을 주겠다. 그 단순한 제안이 함정이었습니다. 다음날 피해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고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합니다. 피해자의 폰, 캐리어, 책, 심지어 커플 팔찌까지. 시신이 유기된 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가방입니다. 감식 결과 저 캐리어로 토막 사체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중은 전제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외치지만 그의 선의는 범행 동기가 되고 그의 친절은 살인의 증거가 됩니다. 법정에서 그는 철저히 조작된 판에 갇힙니다. 그가 도와준 7분이 살인 시각으로 바뀌었고 그의 선함이 오히려 덫이 되었죠. 결국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향합니다. 이 모든 건 설계된 조작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진짜 억울해 미치겠다. 이런 상황이면 나라도 멘붕 온다. 그의 선의가, 그의 일상이 하나씩 범행의 증거로 바뀌는 과정이 너무 섬뜩했어요. 착한 마음이 어떻게 악의 도구가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감옥에서 만난 국선 변호사 김상락. 하지만 그는 태중의 유일한 가족, 동생의 죽음을 알리고 사라집니다. 그 후 태중은 재소자들에게 매일같이 폭행당하며 살아남기 위해 매일을 견딥니다. 그때 노영식이 그를 돕습니다. 살아있어야 복수라도 하지. 그 한마디에 태중은 다시 일어섭니다. 5년 후 태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몸은 단단해지고 눈빛은 서늘해졌죠. 그리고 그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누명을 쓴 또 다른 죄수가 들어옵니다. 그를 통해 진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배우에는 안효한이라는 남자가 있었다는 것. 국선 변호사 김상락은 그의 심부름꾼이었고 태중의 동생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 그 순간 태중은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프로젝트였다는 걸. 태중의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초각도시의 세계는 교도소 안에서도 또 다른 사회가 있습니다. 양동근이 연기한 여덕수, 은문석의 도강제가 군림하며 폭력과 거래가 공존하죠. 그 위에는 교도관들과 소장까지 비리에 얽혀있고 모두가 돈으로 통제되는 시스템에 익숙합니다. 이곳에서 태중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는 싸우고 버티고 생존을 배웁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전사가 되었죠. 한편 안효한은 본격적으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재벌, 국회의원, 재계 인사들의 범죄를 대리수감자를 이용해 대신 감옥에 보내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돈으로 인생을 조각내는 도시의 설계자.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인생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시스템. 그게 바로 초각도시의 핵심 구조죠. 요한은 태중을 없애려 독약을 주입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태중은 폐공장 파이트 클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한은 강력범들 12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누가 살아남을지 실험하듯 싸움을 지켜봅니다. 그걸 지켜보며 웃는 요한은 정말 인간이 아닌 듯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건 그만큼 도경수가 연기를 잘했다는 이야기겠죠? 그곳은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옥 같은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태중은 자신을 이 지옥으로 보낸 조각가 안유한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4화는 두 사람의 팽팽한 대면으로 끝나며 지금껏 쌓인 모든 분노와 복수가 폭발할 다음 전개를 예고합니다. 5화부터는 복수의 일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예고하죠. 지창욱은 이번에 연기를 한 단계 넘었어요. 그냥 멋진 남주가 아니라 인간의 붕괴를 연기했습니다. 맞고 울고 피 흘리는데 그 안에 감정의 결이 너무 섬세합니다. 공개 이후 시청자 댓글이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창욱 연기 미쳤다. 장난 아니다. 불쌍해서 못 보겠다. 이 사람 연기하다가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정말 공감합니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멋있는 지창욱이 아닙니다. 인간 박태중입니다. 그 감옥 신 하나하나가 그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엔 억울함, 그 다음엔 분노, 그리고 마지막엔 냉정한 복수심. 아직 도경수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미 압도적입니다. 얼굴은 순한데 눈빛은 차갑죠. 말이 느리고 손짓이 조용한데 그 안에 인간 실험자 같은 섬뜩함이 있습니다. 이광수의 백도경은 아직 조용하지만 요한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균열이 생길 겁니다. 이 둘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조각도시의 이막이에요. 5화부터는 태중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탈옥이 아니라 이제는 판을 깨는 복수. 폐공장 장면 이후 그는 요한의 조직 구조를 파악하고 조각가의 판을 역으로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영식의 딸 노은비가 외부 조력자로 합류하고 백도경과 요한 사이의 권력 갈등이 시작될 겁니다. 특히 요한은 조각된 인간을 실험하듯 이용하지만 백도경은 그 시스템을 돈의 제국으로 키우려는 다른 야망을 가진 인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죠. 결국 태중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조작된 사회 전체에 맞서는 전면전으로 확장될 듯합니다. 조각도시는 아직 초반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몰입되면 후반부는 진짜 폭발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창욱의 연기 하나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가 좋은 이유는 복수극이면서도 인간의 선의와 악의 사이를 묘하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시스템이 널 악인으로 만든다면 어떡할래?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지창욱입니다. 맞고 울고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5화부터는 복수의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조각된 도시를 다시 맞추는 남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정말 지켜볼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조각도시 시즌이 가능성 있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4화까지 해서 쌓인 떡밥과 복수의 서막이 5화에서 본격적으로 폭발할 예정이라 생각됩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 공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조각도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잼난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